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선철을 맞아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민심 파악, 민심 흐름을 파악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죠.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들쑥날쑥하죠. 같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 실시한 조사 결과도 뭐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적으로 일관성은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은 크게 보면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불신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요지경 같은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이 실태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면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 여기서는 10위, 저기서는 2위. 똑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10등 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2등 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들쑥날쑥하는 요지경 같은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열흘간에 발표된 18개 그 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후보 지지율은 며칠 사이에 막 널뛰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 여기서도 10%포인트 편차로 오락가락한다. 자, 그래서 조사 결과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결과도 들쭉날쭉하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조사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도 의뢰한 데 따라서 또 한 이틀 사이의 날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선거 여론조사 업체가 프랑스는 13개, 일본은 20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76곳이 난립을 하고 있다. 이 중에는 권위 있는 곳도 있지만 영세한 곳이 많겠죠. 영세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인원과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영세한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여론조사가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최근에 3주 동안에 40건이 쏟아졌는데, 그럼 하루에 1.8건, 거의 뭐 2건 가깝게 쏟아지는 것이죠. 이 수치 자체가 5년 전보다 3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 간의 경쟁이 막 격화돼서 조사의 질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면서 조사 회사들이 시간에 쫓겨서 결과가 부실해지는 경향. 시간에 쫓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샘플을 맞춰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맞춰야 되고, 지역별로도 영남, 호남 비율 맞춰야 되고, 남성, 여성 맞춰야 되고, 심지어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느냐,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이 응답까지 다 맞춰야지 완벽하게 샘플이 돼서 자료가 나올 텐데, 시간에 쫓기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채우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한 100명을 해야 되는데, 20대에서 한 10명이나 20명 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곱하기를 해서 그 받은 응답을 A 후보 지지, B 후보 지지 한 20명 정도만 받은 걸 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채워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여론이 왜곡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조사, 엉터리 같은 조사도 많은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은 서로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우리 여론조사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본인들에게 불리한 조사가 나오면은 못 믿겠다. 이렇게 또 공세를 펼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날림 조사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걸 겁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에서 가장 최고치로 나와서 뭐 40%까지 되느냐, 임기 마지막 해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다양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면 한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정책 수단이 있죠.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정부가 하는 거죠. 야당이 아무리 말로 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쥐고 있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문재인 정부 정책은 거의 실패했죠. 중국발 여행객들을 저는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대한민국 의료진이 빛나는 이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K방역, 이것도 뭐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잘해서가 K방역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아주 심한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쭉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 그런 곳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다른 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을 물으면서 왜 지지하느냐 이것을 묻는데 항상 30%, 40% 정도 나오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 정부에 힘 실어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열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여론을 파악을 하려면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여기 딱 비율을 맞춰서 문재인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열성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보수 쪽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다 보니 이 샘플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많이 표집이 됩니다. 한 400명 표집이 되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 한 뭐 250, 300명 되고 중도층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문재인을 지지하겠죠. 자, 그런 상황. 이것도 결국은 이 부실한 여론조사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하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샘플을 조작할 수도 있다. 일부 여론조사 76곳 중에서 그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샘플을 조작한. 그것은 뭐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여론조사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지지자들의 그 참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여론 조작이 상당히 능하죠. 지금 뭐 그전에 취업자 수 이런 것을 하면서 입맛에 맞는 그 자료들만 들이밀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뭐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것도 여론 조작이죠. 가령 지금 우리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군을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문재인을 또 띄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띄웁니다. 이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자, 이렇게 띄웁니다. 청해 부대에 수송기를 급파를 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중앙일보 기사인데. 자, 이 청해 부대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참모들에게 빨리 수송기 2대를 띄워서 후송해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것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BBS 라디오에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칭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해 부대와 관련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다.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후송하라.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다. 저는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만큼 대통령은 마음이 타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조치를 명령하고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화딱지나는 문비어 첨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교묘한 이런 조작이죠. 아마 친문 열성 지지층들은 이 말을 듣고 역시 문재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 출범 자체가 여론 조작도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 최근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유죄 판결에서 드러났죠. 자, 그래서 정통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때부터 여론 조작으로 출범했다. 이것이 야당의 이 시각이고, 그래서 선거 조작, 문재인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 이 문재인은 댓글 조작 이틀째 침묵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 이 댓글 조작에는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리할 때는 침묵하죠. 침묵하다가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을 질책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자, 이 상황에서 야당은 김경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야기합니다. 수혜자가 문재인인데 왜 침묵하느냐, 국민 무시하느냐. 그리고 안철수는 민주주의 파기한 범죄다. 그런데 여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유감이다. 김용수에게 유감이다. 그렇게 이 법원이 정권 편에 서는 그런 판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칭송을 하더니 유감이다 하고 사과 없이 정통성 공격 차단 나섰다. 그런데 그 옆에 동아일보 옆에 기사 보시면은, 자, 김경수가 대선 전후에서 13개월 동안 32차례나 드루킹에게 먼저 전화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경수가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다 하고 드루킹한테 보내면은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 조작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자 민주당에서는 김경수가 순진해서 드루킹, 김동원에게 당했다. 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먼저 전화, 13개월간 32차례 드루킹에 먼저 전화 걸고 대부분 김경수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은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용을 당했다. 김경수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지금 사실 이런 것, 정통성,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부에서도 좀 당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정통성 논란은 결국은 정권 심판론, 지금 대선에서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 사실 정권 심판론이 가라앉아 버린 게 이준석 책임이 큽니다.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나서 정권 심판론 쪽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막 서로 막 혼선만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정권 심판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누구에겐가 책임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장외 권력자 김어준 씨, 김어준. 또 한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루킹 사건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이 김어준의 입에서 시작이 됐죠. 김어준이 자기 방송에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뭔가 여론 조작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그 댓글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는 이 여론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드루킹 일당이 이 김경수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죠. 무슨 샌다이 총영사를 달라, 뭐 지방선거도 해줄 테니, 막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틀어져서 그때 이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댓글 조작을 잠깐 했었죠. 그걸 보고 김어준이 이거 뭔가 있다.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이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야당 쪽에. 막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이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죠. 수사가 시작이 되니 이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드러났고, 결국 김경수까지 연결이 됐고, 허위범 특검까지 출범을 해서 김경수가 날아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추미애는 당대표로서 허위범 특검, 이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수용을 했느냐. 끝까지 붙었어야지. 그러면 특검이 출범을 안 하면은 김경수도 멀쩡할 것 아니냐.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시작시킨 김어준, 행동으로 옮긴 추미애가 있는데,
지금 친문이 김어준은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김어준은 친노, 친문의 적통이지만 추미애는 적통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조선일보 이 오면 하단에 보시면은 김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어준 업무론을 막 자주 하죠. 자주 설파를 하는데 업무론을 많이 설파를 합니다. 그때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었고 업무론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김어준의 업무론이었죠. 보수 쪽에서 이런 댓글 조작을 한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책골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친문 진영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 자, 이 김경수 유죄 책임론 이렇게 불거졌지만 김어준의 팬덤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한 추미애도 추미애에게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여당에서는 이 추미애에 대해서 자책골 해트트릭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이 댓글 조작 친문 김두관이 이야기를 했죠. 자책골 해트트릭이다. 그런데 아니 羹 잡는 매라고 하더니 羹 윤석열은 못 잡고 김경수만 잡았다. 추미애가. 제가 말씀드린 추미애가 그 당 대표를 하면서 이 고발을 했고 또 허위범 특검까지 수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 자책골 해트트릭 이것은 그 김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김두관이 이야기한 건데 뭐냐면은 해트트릭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었죠. 자책골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윤석열 3파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띄웠다. 1년 동안 싸우면서 그 다음에 김경수 유죄 사퇴 3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김경수의 유죄 폭풍. 자, 그때 여론 조작이 일어났는데 여당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그때 우리가 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나 홍준표, 유승민보다 많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길 선거인데 왜 우리가 여론 조작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 야당은 아니 그럼 올림픽에서 지금 올림픽 오늘 개막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면은 도핑해도 되나? 뭐 근육 강화제 같은 거 맞아도 되느냐? 어차피 이길 후보면은 막 그런 식으로 뭐 여론 조작해도 되느냐? 자, 이야기인데 여당은 어차피 이길 선거, 야당은 금메달 후보면 도핑해도 되느냐? 그런데 뭐 그때 사실 뭐 금메달 후보기는 해도 어차피 이길 선거는 아니었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안철수가 최대 피해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겁니다. 당시 대선에서 보수 지지층의 그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홍준표보다는 안철수에게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했고 2017년 4월 11일, 5월 10일에 선거가 있었죠. 그때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다자 대결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37%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40%니 특미까지 따라붙었죠. 그 상황이 어차피 이길 선거가 됩니까? 그리고 야권이 만약에 그때 분열 안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못 되죠. 40%로 대통령 됐는데. 자, 어쨌든 그 상황인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김경수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이 화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화력이 집중적으로 안철수에게 꽂힙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말들을 막 풋돌이죠. MB, 이명박, MB 아바타, 안초딩, 안철수 초등학생, 그리고 갑철수, 갑질 안철수, 이런 안철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씹는 댓글들을 쏟아냅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청렴하다, 대인배다, 소통, 이런 긍정적 이미지 댓글을 막 달죠. 그걸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안철수가 그런 낌새를 차리고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TV 토론 4월 23일에 나와서 문재인에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들이 나중에 조롱거리가 됐죠. 왜 그러냐면 배경 설명이 없이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그때
김경수 더럽행위에 의한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여론 조작에 대해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설명 없이 그냥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안철수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버리는 자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내가 갑철수냐 내가 MB 아바타냐 따진 그 순간부터 지지율이 쭉 떨어져서 나중에는 문재인과 격차가 벌어져 버렸죠. 자 그러니 어차피 이길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어차피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선거를 여론 조작을 해서 이기는 선거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2018년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가려고 하다가 양쪽에서 어떤 농공행상, 거래가 깨지는 바람에 뭐 샌다이 총영사 어쩌고 하면서 그 2018년 지방선거까지는 못 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론조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많죠. 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5면에 보면은 이것을 이 여론조사를 또 크게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한겨레는 진보 좌파 성향이죠. 어떤 이든 이씨, 이재명, 이낙연 어떤 이든 윤석열에게 앞섰다. 윤석열에게 앞섰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붙여도 이낙연과 윤석열을 붙여도 앞섰다. 이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부터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만 딱 가지고 한겨레가 5면이면 상당히 중요한 기사를 쓰는 날입니다. 1면, 3면, 5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5면에 이렇게 크게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가상양자 대결 추이 7월 초에 비해서 확 변했다. 이재명, 이낙연 누가 해도 윤석열에 이긴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같은 5면 옆에 보시면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김건희 회사가 주최했다던 뭐 까르띠에전 이런 게 있는데 뭐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뭐 같이 일을 했다 그러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떤 뭐 관계도 없는 회사다 뭐 이런 또 의혹 보도를 이렇게 또 크게 합니다.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까르띠에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것을 주요 실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어떤 관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김건희 쪽은 그래서 삭제했다. 그래서 실적을 홍보하다가 삭제했다.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데 이 까르띠에 보석 수상품전은 2008년에 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이죠. 이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건 2012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뭐 까르띠에 전시회와 관련해서 약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를 하고 있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한데 오늘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 단독 보도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전화로 주문한 녹취까지 사집했다. 김건희 씨 주식 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면서 그때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을 녹취까지 팠는데 그날 거래한 녹취를 전부 다 상당히 많겠죠, 정권회사에. 그런데 거기서 김건희 씨 것만 뺄 수가 없으니 수사관들이 가서 녹취 전량을 다 분석을 했다. 이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이달 초 정권사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2009년, 2012년 이것도 결혼하기 전이네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의 매매 내역 자료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녹취 시스템상 정권사의 녹취 시스템으로 특정인의 특정 매매만 추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기술적인 문제를 호소를 하니까 검찰이 수사관들을 보내서 수일 동안 정권사 직원 입회 아래 해당 기관의 녹취 자료를 함께 열람을 하면서
김건희 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를 하는 작업을 했다. 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정권 차원의 압박, 그리고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죠. 일단 뭐, 진보 좌파 성향이 언론까지 그렇고, 여론조사도, 뭐, 왜곡이 되는지 몰라도 뭐, 이런 결과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범야권 주자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좀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대표 이준석은 윤석열 방어막을 채워주기는커녕 윤석열을 비틀고,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도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참았죠. 처음으로 이준석에게 발끈했습니다. 어떤 말에서 발끈했을까요? 자,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 윤석열, 여의도 정치, 국민 정치 따로 있느냐? 이준석에 반박했다. 윤석열이 버럭한 것이죠. 당대표 이준석에게. 뭐, 그동안은 뭐,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러니 뭐라고 해도 뭐 대꾸를 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 견제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구에 가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본인이 검사로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했지만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대구에서 했는데, 이 탄핵은 정당했다. 뭐 구속도 뭐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사면 제의 안 하겠다. 건의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이준석이 대구 가서 본인 말과 다르게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하니 갑자기 탄핵의 강에 뛰어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죠. 이준석이. 거기다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한 마음,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이 말을 빗대서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어느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아. 그분의 지지율과 우리 당 지지율이 커플링, 함께 움직인다. 커플링 경향이 있다. 윤석열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둬서 성과가 안 좋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다. 뭐 입당 안 한다. 이 이야기도 있고, 뭐 심지어 캠프 사무실을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 하는데 왜 혼자 광화문 쪽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니 결국 국민의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런데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또 이 말도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결국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이 말은 뭐 여의도 정치 거리를 두면 성과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안철수와 비교를 했습니다. 안철수도 처음에 여의도 정치와 거래를 뒀다. 그런데 뭐 안철수는 실패를 했다. 이준석이 그 말을 했죠. 이준석과 안철수는 거의 뭐 앙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안철수와 또 윤석열을 비교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되니 윤석열이 발끈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윤석열의 말 속에는 결국 이준석, 당신도 구태 정치인 아니냐, 이 말이죠. 나이는 젊지만 10년 동안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던 이준석도 구태 아니냐. 무슨 뭐 여의도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런 따끔한 일침을 날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사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이낙연에게 아니, 당신 왜 그때 노무현 탄핵할 때 찬성해서? 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계속 이재명 쪽의 형수 욕설 녹취 테이프가 공개가 됐죠. 이 탄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 또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금 여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도 이전 투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노무현 탄핵 찬성했을 것. 그래서 이 친문 유권자들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러니 이낙연 쪽에서는 거기에는 일일이 대꾸를 안 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형수 욕설 파문 이쪽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될 텐데
자,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신뢰가 가는지, 그런 선별을 하는 것도 이제 유권자의 몫이 돼 버렸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